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뭐냐면은 너와 내가 어리버리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코스피가 2천을 텄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경기는 겨울인데 주가가 2천에 갔다가 물론 홀라당 빠져갖고 1970, 80 왔긴 했지만 실물 경제와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코스피만 보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코스피보다 더 뜨거운 게 코스닥이죠. 여기는 미쳤어요. 여기는 왜 그런 거야?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이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넘었어요. 코스피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를 못했는데 얘네들은 이미 넘어서 자기의 세상을 향해서 가자 얘들아 지금 말 달리는 중입니다. 코스닥 700돌파 세계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지수가 믿거나 말거나 코레아의 코스닥입니다. 전 이거를 보면 직업병이 있어. 그런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생활 이런 걸 너무 오래 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왜 그렇게 그리고 싶지? 이거를 한 6년, 7년 그리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분명히 주식 사이트 가면은 저 같은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왠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그리고 싶어. 이렇게 비슷하게. 그쵸? 이거 어디 가면 있을 겁니다. 이거만 보면 자꾸 기어이가 생각나. 이게 그려보면은 이게 미묘해요. 이게 그림의 미학의 그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각도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우, 야, 비슷하죠? 아닌가? 어우, 야, 뭐 이런 거. 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그려왔고,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자, 이제 가자, 얘들아! 라는 거하고, 아니면은, 이 조절을 받더라도 보통 여기를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간다. 자, 기억이 이론입니다. 이런 거에 심취하면은, 부두교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요거 6년 그리다 보니까, 왠지 이거만 보면은, 직업병촉으로 뭔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왠지 맞을 것 같고, 그려보면은, 또 보통 확인하러 간다, 뭐 이런 표현 써요. 그래서 확인하면 또 사고, 너무 부두교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만 부두교에 심취했던 게 아니죠. 700선을 돌파한 코스닥은 누적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아요. 진짜야 이거? 이거는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진짜야?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아? 아니 코스피를 해요. 왜 코스닥을? 진짜 대단하다. 뭐만 하면 레버러지를 하고, 뭐만 하면은 뭐 2배, 3배 하더니, 이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많고, 하루 거래대금이 연일 10조 원대다. 존경합니다. 매번 생각하지만 진짜 형님들은 존경할 만한 것 같아. 그 코스피에서 종목이 그렇게 많고 다들 바닥에 있는데 그 와중에 코스닥 들어와서 하여튼 존경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활활 타오르냐면은 주요국 증시 중에 코로나 저점 회복 속도 1위입니다. 한국 증시가 1위인데 한국 증시보에서도 코스닥은 압도적인 1위에요. 지금 보면은 최저점 대비 무려 상승률이 65.4%. 이게 코로나 중에 경기 침체기에 있는 건지 경기 화랑기에 있는 건지 헷갈리죠. 65.4%가 올랐어요. 대부분의 주식들은 미국은 한 20% 올랐어요. 20%, 30%. 나스닥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30% 조금 더 올랐을 걸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나스닥 따위와 비교가 한다기에 나스닥의 2배만큼 올랐어요. 무슨 미국 주식이 좋아요. 이런 거 했던 분들 반성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잘한 거냐? 자, 보시면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옛날에 스탠다드 푸어스 S&P 500 지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대형주 500하고만 비교하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스탠다드 푸어스 전체랑 비교해야지. 코스피도 코스피 200이 있는데 S&P 500하고만 맨날 얘기하면은 편향된 분석이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 얘기하시던데 그 지수 이름이 S&P 500이에요. 이게 내가 500을 뽑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래. 물론 S&P 전체는 막 2,000개, 3,000개 되는데 그냥 지수가 S&P 500이에요. 이게 그 대형주 500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그걸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코스피가 그냥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500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그냥 원래 이렇게 불러요. S&P 500이라고. 숫자를 넣어서 저를 욕먹게 하고 제가 이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S&P 지수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35%. 우리나라 코스닥은 얼마? 65%. 와, 닥스 30%, 영국 20%, 프랑스 18%, 중국은 얼마냐? 5.8%. 우리나라는 10배입니다. 65%. 코스닥이 해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코스닥은 이미 700이다. 당연히 이끈 거는 제약 바이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코스닥이 10종목 중에 무려 5개가 바이오가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왜 잘못된 표현이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수였죠. 무슨 실수가 있었냐? 10개 중에 5개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모조리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요. 10개 중에 5개가 아니라 1위에서 5위까지가 싸그리 바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1등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2등은 HLB, 3등은 셀트리온 제약, 4등은 시젠이고요. 5등은 알테오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바이오예요. 자, 1등에서 5등까지 모두 다 바이오가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전부 다 바이오가 됐어요. 올킬 했어, 올킬.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은 현재 경기는 어떠냐? 당연히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파월 의장, 뭐 연준 의장은 전례 없는 경기 하강 5월 22일이죠. 갑작스럽고 심각하다. 아예 알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뉴욕 연은 총재 경제 어렵다. 지원에 연준은 총력을 다해야 된다. 지금 총력 다하는 거 아닌가? 도구의 최대치를 사용한다. 최대로 한 거 아닌가? 뭐가 또 있나? 하여튼 뭔가 하고 있다 그러고 저기 미국의 재무장관은 툭 하면은 추가 부양 패키지를 한다. 다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야 된다. 뭐가 또 있나 싶은데. 자, 그럼 지표가 어떻게 돼 있냐? 아유, 당연히 볼 필요도 없죠. 미국 실업률 유명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은 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고요. 이 와중에 연준 자산은 믿거나 말거나 이게 02년이에요. 이게 리만입니다. 리만이고 이게 유럽 위기가 되면서 연준이 양쪽 하나 하면서 자산 늘렸던 게 여기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리만이고 그동안 이렇게 늘렸다가 이제 테이퍼링 다시 감는다 그래서 찔끔 감는 거 같다가 에라이 샤가 걸려서 여기로 와 있어요. 야, 진짜 많이 더 산다, 많이 더. 미국 금리는 당연히 완전히 바닥이죠. 당연히 0%고 지금 연준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연준이 세컨더리 마켓, 흔히 유통시장이라 그러죠. 회사채 정크본드까지 쫙쫙 사기 때문에 형님들 혹시 들어가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카니발이나 포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기업들이 정크본드 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다. 왜냐면 연준이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그거와 함께 와, 이게 물론 미국 얘기긴 한데 M2 통화량이라 그러죠.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미쳤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은 뭐 제 돈 아니니까 뭐 그래도 되니까 하시겠죠. 지금 통화량 증가율이 이게 80년도부터예요. 리만이 6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한 방에 그랬다는 거죠. 뭐 그렇대요. 뭐 제 돈 아니니까 뭐 화이팅입니다. 형님들이 뭔가 최대한 뭘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쫙쫙 늘어가고 M2가 뭔지 아시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죠. 현금, 요구불예금, 그다음에 MF에 있는 돈을 다 합친 거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지금 3월 값까지 안 나왔지만 3월 통화량이 4년 만에 최대다. 아직은 저렇게 미국처럼 심하진 않은데 빨간색입니다. 뭐 이 정도 밴드니까 아직 여기 있어요. 지금 4월 달에 안 나왔으니까 4월 달에 이 정도 가 있겠죠. 아직 밴드에 있는데 리만은 요거였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이미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 재무차관 아저씨가 2분기에 최대한 돈을 쓰겠다라는 분위기를 팍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곧 달려갈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코스닥을 이끌었냐? 당연히 1위에서부터 5위까지 봤지만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보면은 와,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이 전체 업종이거든요. 9,500 있던 게 바닥부터 얼마로 올랐냐면은 15,000이 갔으니까 60% 올랐어. 업종 전체가 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만 샀으면은 만약에 내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뭘 샀다. 근데 60%가 바닥에서 못 올랐다.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샀어. 60%못 올리면은 투자를 잘못했네. 에이, 종목 선정이 실패했구만. 60%가 평균입니다. 평균. 여기에서 치면은. 물론 아주 바닥에 산 분 없을 테니까 한 이쯤에 샀다고 쳐도 한 40% 올랐어요. 40% 미만의 수익률은 그 반성하셔야 되는 게 냉혹한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시장이에요. 한 20-30% 오르면은 반성문 써야 됩니다. 이거를 벤치마크 대비 하회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허,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사지? 아 대단하다 진짜. 뭘 그렇게 올랐냐? 뭐 당연하겠지만 코스닥 시총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뭐 거의 미쳤고요. 코스닥 시총 1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2019년에 4만원이 지금 9만원이니까 뭐 더블 났죠. 삼바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시총 3위죠. 이것도 2019년에 25만원 하던 게 이거는 따블이 더 났네. 61만원으로 갔어요. 야, 코스피 시총 3위짜리가 따블이 더 났어요. 여기가 따블이잖아. 2.5배 정도 갔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격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못 샀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코스닥 시총 5위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2.7조거든요. 야 이게 뭐야? 25,000원이었는데 19만 7천원 20만원이면 몇 배 오른겨? 7배 올라 700%.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5위예요. 와 알테오젠. 물론 못 들어보셨겠죠. 왜냐면 저도 잘 못 들어봤으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작년에 잠깐 나긴 하는데 물론 뭐 다수의 자체 개발 뭐 어려운 말 많습니다. 뭐 인트라 모시기, 서브 모시기, 하이브러 드러그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헬세라 하여튼 뭐 이런 어려운 거에 그 개발하시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뭐 이렇게 있고 뭐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여러 개 한다 그러고 아이씨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제가 언제 들어봤냐면 작년에 들어봤거든요. 이걸로 1.6조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걸 2019년 12월 작년에 들어본 다음에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때 막 6만원 간에 7만원 간에 하면서 아유 그래도 이걸 어떻게 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저렇게 올라갔어요. 저게 왜? 저 옛날 얘기잖아. 이번에 그 코로나가 오면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건 1점 몇 조는 한계랑 한 건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마 논의만 하다 끝나진 않겠지? 저 1점 몇 조짜리를 몇 개 더 해야 되는 거죠. 한 2조 5천억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당연히 저런 바이오 회사들이니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당연히 없고요. 매출액은 한 300억 되는데 시총은 한 2.7조. 아, 그러니까 이게 범상한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시장인데, 제가 오늘의 주제를 바이오를 갖고 왔느냐, 지난번에 바이오를 했으니까. 자, 이끄는 게 또 있습니다. 뭐만 하면 나오는 우리의 NC소프트는 시장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 SK텔레콤을 넘었고요. 이미 현대차를 추격을 하고 있죠. NC소프트도 20조에 가깝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바이오만 보고 미쳤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킹치소프트를 보면서 바이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야씨, 야 이거 살걸. 야, 이건 진짜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상상도 못했다. 70만원 왔을 때만 해도 야, 70만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70 같은 소리 80을 향해서 갔어요. 와, 제가 이때 그렇게 리즈 게임을 좋아했는데 설마 했던 게 지금 80만원이었어. 와, 이게 더 갈 때가 있나? 아니, 이 게임이 뭐 더 나올 게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게임들이 다 미쳤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배그 같은 경우에 매출이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3,500억. 배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NC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은 영업이익이 3,500억. NC가 영업이익이 이 크래프트보다 낮아요. NC가 2,400억이었는데 3,500억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많고. 그럼 얘네가 도대체 뭘로 돈을 많이 벌었냐? 그 옛날에 지난번에 게임 방송 보니까 화평 정영인회에서 중국이 배틀그라운드 이거 날려버리고 자기네들이 모바일 게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크래프트는 배틀그라운드로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짧은 생각이죠. 짧은 생각이고 그 잘은 모르지만 왠지 뭔가를 이 지적재산권 로열티라고 표현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느낌이 들죠. 뭐 그렇습니다.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돈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참고로 요 크래프톤 즉 배틀그라운드 회사도 IPO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PO 엄청 비싸겠죠. 당연히 NC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만약에 NC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면 미친 거고, 문제는 배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 빅히트랑 똑같죠. 빅히트도 BTS 때문에 지금 올해 6조 원짜리가 IPO 예상되는데 BTS 하나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무려 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올해 IPO 할 예정인데 6조가 되면은 YG나 SM, JYP가 5천억, 6천억, 7천억이에요. 근데 빅히트가 6조예요. 이게 BTS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YG의 그 많은, SM의 그 많은, JYP의 그 많은 엔터테이너 다 합친 게 2조가 안 되는데 빅히트는 6조입니다. 원히트 원더로 둘 다 끝나면은 안 되는 그게 있겠죠. 자, 그리고 게임주를 조금만 더 보면은 우리 불쌍한 현대자동차는 가만히 있는데 뭐만 하면은 요즘에 현대차 넘기 챌린지를 펼치고 있어요. 뭐 신문에 현대차 좀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넘는 역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뭐만 있으면 하여튼 넘었어요.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죠. 가만 일본에 상장되는데 왜 코스피는 현대차를 갖고 오지? 우리 하여튼 넘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던파 실적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건 시가총액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우리 가만히 있는 현대차한테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자, 카카오도 넘었습니다. 자, 현대차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시총이 또 넘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드디어 시총 랭킹 9위에 들어왔는데, 카카오 주가가 올해 60%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미친 것 같아요. 많이 살걸. 이만큼. 죄송합니다. 야, 잠깐만. 눈치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더 살걸.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와, 15만원 하던 게 25만원. 뭐 카카오 19만원, 18만원. 옛날에 그런 아이디가 어느 분이 있어서 놀렸던 기억이 나잖아요. 옛날에 여기에 샀다고, 고점에 샀다고 놀렸던 건데, 와, 이게 60%가 올랐어요. 요즘에 주식 자주 보시는 분 알겠지만은 그 시장의 색깔이,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이어도 올라가. 미쳤나 싶어요. 거의 매일매일 올라가더니 여기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왜 맛배기로 보여드렸냐? 이게 뭐 김상우 아저씨 의견이기도 하고 생각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슈카월드 방송을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뭐 게임 얘기 맨날 했죠. 킹소프트 얘기 맨날 하고, 사실은 필수 소비자라서 LG, 생건, 오리온 지난번에 나갔었죠. 그쪽도 의외로 많이 올라갔고, 전기차 그 다음에 인터넷 주가 카카오, 네이버죠. 그 다음에 바이오. 요 5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전기차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을까, 요 카테고리에 걸린 것들만 상당히 가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얘는 어디 갔어? 물론 얘가 없다는 게 조금 그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은, 잠깐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얘가 중요한데 얘가 없긴 하지만은 요즘에 요 카테고리에 낀 것들만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디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바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 물어보고 그거는 야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카카오, NC, 네이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이버 22만원, 23만원, 25 이러고 카카오 24만원, 25만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52주 신고가. 지금도 싸냐? 신문기사에서 맨날 나오지. 현대차, 현대차는 뭐. 현대차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만 하면은 제쳤다는데 뭐 계속 갈 거냐? PER은 얼마? 67배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왜냐면 언제 실적 기준으로 하면 모르니까 맨날 바뀌는 거니까. 카카오 67배, 네이버가 40배. 이건 언제에 따라 달라요. 12월 기준으로 하냐 언제 기준으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은 100배 아니냐? 야 이건 아마존이니까 그렇지. 아마존에 비교하면 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마존에 비교하면 싸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카카오만 그러냐? 네이버도 주가가 와 그나마 그 네이버 형님들한테는 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커머스 어쩌고 했을 때 제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의 많은 부분을 그 형님이 그 메워주고 계시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형님과 그 네이버 형님들에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조금 형 아니었으면 나는 이쯤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형이 조금 가져서 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휴 형이라도 가기를 잘했어. 남들은 못 가고 있더라. 형만 믿고 가고 있긴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언택트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 비대면 확산 뭐 결정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언택트 확산 그러는데 사실은 저게 아니었어도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 보여드렸던 게 있었는데 요 시장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방송국 어쩌고 얘기하면서 방송국이 광고 시장의 변화를 태우는데 올라타지 못해서 방송국이 적자를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그 영상을 잘 보시면은 광고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많이 나뉩니다. 기존의 대기업이 광고하던 시장에서 우리들이 광고하는 검색 광고라 그러죠. 검색 광고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들이 배달 광고를 하는 시장이 다른 시장은 이렇게 있는데 그 혼자 늘었거든요. 이 시장을 다 먹었죠. 광고 시장을 다 먹었어요. 요즘에 커진 광고 시장을 누가? 네이버, 카카오, 배민 이런 데들이. 그게 줄여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광고 시장을 새롭게 창출했는데 이쪽을 일단 다 먹었고 이것까지는 프라이싱이 다 지금 되는 것 같고 뭐 플랫폼 파워라고 우리들은 흔히 얘기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하지만은 저 두 기업이 지금 레포트들을 쭉 보면은 이 느낌이 있죠. 야 쟤네들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는데 저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수 시장을 홀랑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올라타서 자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의 사업부별 매출인데요.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컨텐츠, 라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광고 비중이 9%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누고 요 두 개를 합쳐서 광고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나눠서 마치 자기네들은 광고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요 사실은 두 개를 다 합치는 게 광고입니다. 이게 왜 얘들이 나눴냐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치 TV 광고하는 것처럼 네이버 맨 메인에 보여주거나 그 디스플레이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형 광고는 거의 안 늘었다. 비중이 작다. 우리는 뭐가 늘었다? 비즈니스 플랫폼 광고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네이버의 기사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광고잖아요. 이커머스 광고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많이 하는 광고인데 그 뭐 소액 광고라 그러죠. 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비싼 거 2000만원짜리 이런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지금 2020년에 여기서 3조가 났어요. 이쪽 검색 광고 시장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걸 나눈 겁니다. 옛날엔 합쳐 보여줬는데 합쳐 보이니까 니들이 광고 시장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니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 맨날 방송국에서 뭐라 그러고 광고 시장에 얘들이 뭐 맥이네 얘들이 다 해먹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열받아서 나눴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욕을 먹으니까 아니다 너희들하고 싸우는 거는 이쪽밖에 안 되고 우리는 이걸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를 나눈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 페이 컨텐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 두 개 합친 게 50%죠. 네이버는 왜 사업 영역 분류를 바꿨을까 했더니 광고 시장을 너희들이 다 먹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바꿨는데 굳이 기사로 보여드리자면 새로운 광고 시장을 창출해서 광고주 수입 80% 월 50만원 이하로 광고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의 시장을 열었고 사실은 지상파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지상파들 같은 경우에 저 시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이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린 거를 IT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싸그리 먹어가면서 지금의 어떤 주가를 이뤘는데 요게 네이버의 그 광고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광고를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 얘들이 말하는 기업형 광고는 사실 안 늘었어요. 이게 지상파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기업들이 네이버에 가서 광고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비즈니스 플랫폼 광고, 검색 광고 창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쭉쭉 이쪽에서 성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광고 시장의 변화와 그 광고 시장을 우리가 다 갖고 왔다라고 네이버는 주장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거고 자 그럼 카카오는 보면은 네이버와 굉장히 다른데 이 회사는 정말 재밌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합친 게 50%가 넘었잖아요. 카카오는 사업부별 매출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둔 회사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톡비즈, 뭐 포털비즈, 신사업, 게임, 뮤직, IP라고 돼 있는데 비중들이 요래요. n분의 1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이게 중점을 둔 회사인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맨 위에 있는 톡비즈는 가장 높은 그래도 28%인데 이건 카카오톡 메뉴에 광고 붙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되게 뭐 많은 걸 하고 있으면서 비중이 N빵이에요. 보시면은 이거 포털비즈라는 거는 다음 사이트가 있으니까, 신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카오티 부르거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 게임 뭐 당연히 게임이고, 뮤직은 멜로이나 카카오뮤직, IP는 이제 웹툰 카카오페이지인데, 자 그럼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가 가장 자기들 잘했다고 톡비즈 쪽에서 매출이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카톡 대화 목록에 광고를 붙이는 걸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카카오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최대 20억짜리 광고래요. 비쌌구나 그거. 거기다 광고를 하는데 최대가 20억짜리였구나. 와, 이게 가격이 엄청 낮구나. 물론 이게 20억짜리, 5억짜리, 2억짜리 있는데 4억 회 정도 노출을 시켜주는 거라고 합니다. 야, 4억 회? 노출하는 기간 30일 이내,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4억 회의 노출을 시켜주는데 20억. 이걸로 많이 늘린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카카오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365일 뭐 네이버처럼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톡보드 매출이란 건 앞으로 커지긴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상단은 있겠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에 내세우는 거는 네이버랑 똑같죠. 커머스를 하겠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로 가겠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아까 전에 n분의 1로 보여드렸던 그 사업들이 모두가 다 진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가서 펼쳐보니까 이게 커머스고, 이건 금융이고, 이거는 컨텐츠고, 커머스, 금융, 컨텐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수를 모두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잘 될까? 카뱅도 있죠. 카카오 증권도 있고, 투자증권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텐센트식의 어떤 생태계인데, 사실은 카카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3대 주주가 텐센트죠. 그러면 얘네가 과연 성장률이 어디를 가장 많이 기대를 할까? 그럼 방금 전에 보여드린 카카오톡, 톡비즈, 카카오톡 광고가 2022년까지 여기까지 오른다. 그리고 뭔가 각도가 높은 거라고 얘들이 기대하는 게 신사업과 유료사업, 이거 웹툰 같은 거죠. 신사업에 대해서 요런 각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내수 사업이긴 한데, 얘네가 신사업은 결국 금융이거든요. 페이나 결제 시장에서 이거를 올려서 지금의 주가를 보다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팡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팡이 2016년에서 20년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S&P 같은 경우는 플랫폼 파워 팡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죠. 2015년, 16년 쭉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나스닥이나 S&P를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때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거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렸죠. 얘들은 뭐만 하면은 기대감은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기대감을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이때는 S&P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플랫폼 기업이 미국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그때 글로벌로 다 먹는다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3번을 했는데 2020년대 들어서 실제로 저게 수익화 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네이버도 똑같아요. 옛날에 요거는 IT 버블이니까 IT 버블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거 3번 한 다음에 이번에 이거를 뚫고 위로 올랐어. 과연 얘들이 팡이 보여줬던 그런 플랫폼 시대의 어떤 내수 장악을 해낼 수 있을까? SK증권에서 나온 이 레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성공만 하면 저 팡보다 더 심합니다. 왜 더 심하냐면은 이게 독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쪽 보시면 에이전트, 컨텐츠, 웹서비스, 커머스, 스토어, 광고 유통은 쫙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발을 올리고 있는지를 표현한 차트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은 요거를 하고, 뭐 페이스북은 요거를 하고, 아마존은 조금 미친놈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아마존급으로, 이게 네이버잖아요. 다 하고 있다는 거. 카카오도 사실은 다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빵이나 막아라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뭔가 나눠 먹기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만약에 정말 플랫폼 기업의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정말 내수 시장을 장악하면은 이거를 다 먹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거고 경쟁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도 금융 얘기하면서 제가 열을 냈던 게, 금융 기업이 되면은 뭔가 여기 얘들하고 머리를 부딪혀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이쪽에서 뭔가 경쟁자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쟁자 없어. 뭐 서로의 경쟁자인 거 정도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요즘에 뭐 핀테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금융업 진출을 한다 얘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레포트에서 갖고 온 거죠. 가서 보세요. 굉장히 좋은 레포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구글 요 정도, 미국은 페이스북 요 정도. 알리바바는 중국이니까 중국은 이 정도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뭐 그냥 다 숟가락으로 올려놨어요. 웬만한 거 이거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얘네가 위력이 커지면서 이커머스가 실제로 돌아가고, 금융이 돌아간 이커머스,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다 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느낌상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실제로 다 될지 안 될지에 갈려있긴 한데, 실제로 다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시 SK 리포트에서 갖고 온 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여주면은 쟤들이 주장하는 거 신용카드 사용이 우리가 2019년에 이렇게 들면서 현금의 비중이 점점점 내려가는 세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비중이 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서 어떤 게 벌어졌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맨날 지급결제하는 간편결제 같은 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2020년에 이렇게 늘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야, 그러면은 저 시장 네이버페이나 카카오송금 같은 게 지금 가파르게 들면서 저 시장까지도 애들이 다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우리 내수시장의 지배자로 등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걸 굳이 뭐 어렵게 쓰자면은 광고시장을 만들어서 광고시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프라이싱을 했어요.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프라이싱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니까 옛날에 빵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빵이 올렸던 그 라인을 그대로 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갈 것 같다. 그럼 이거를 다 경쟁자도 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위에 있는 두 개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만약 아래 것까지 성공을 하면은 여기서 더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에 거만 뭐 거의 프라이싱 하는 것 같은데 아래까지 가면은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의 가격이 요즘에 미쳤어요. 이게 내가 요즘에 보면은 마가뿐만 아니라 팡이 다 미쳤는데 페이스북은 이미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넘었습니다. 카카오가 올라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올라가는 거고 똑같은데 얘네는 뭐를 하고 있느냐? 똑같아요. 카카오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리브라로 처음에 밀었는데 그게 자꾸 막히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뭘로?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처음에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어서 그쪽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커머스로 고개를 돌리고 이커머스가 잘 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두개 똑같은 거죠. 광고 시장을 가져가고 이커머스를 바탕으로 어떤 페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지급 결제 시장에 간 다음에 지급 결제 시장에서 등치가 커지니까 그걸 사용해서 금융으로 연동을 하고 금융하고 연동이 되니까 그걸 핀테크로 해서 증권을 열고 뱅크를 열고 이런 걸 여니까 그게 또 다 되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연동을 해서 컨텐츠를 여는 그거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똑같아요. 리브라 쪽으로 가려다가 안 되니까 전자상거래로 가죠. 전자상거래로 가면서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SNS 업체였는데 얘네가 페이스북에서 거래를 열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걸 열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걸 열면서 커머스와 더해서 핀테크를 더한다. 저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동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30억 명이 보고 있는데 우린 지금까지 SNS와 광고만 했는데 이제는 샵 기능을 넣으면서 이커머스와 핀테크로 가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게다가 안 그래도 저런 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데 이게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있죠. 한국형 IT 뉴딜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뭐 또 굳이 안 그래도 클 것 같은데 또 뭐 키우겠다고 뭔가 거기다 이렇게 양념을 쳐주시고 계셔서 이게 뭐 또 거기다가 또 이제는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 폐지하면은 그럼 쟤네들이 IT 기업들이 뭔가 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뭐 숟가락을 또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보면은 벌써 카카오가 뭐 카카오 인증 숟가락을 올렸습니다라는 것과 네이버도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들었는데 네이버 고지서 진짜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인증을 해지겠다 하면서 뭔가 그쪽으로 잽싸게 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 시대의 내수시장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웹툰 같은 거 컨텐츠를 빼면은 내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내수의 지배자 생활의 지배자 우리 국내 핀테크 금융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정말로 지배자가 된다. 저기서 아까 보여드린 저 많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들을 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르겠죠. 저걸 다 장악할 수 있으면 커머스까지는 갈 것 같은데 과연 핀테크 쪽, 금융 쪽, 지급 결제 쪽 이쪽이 과연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